8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로존과 미국 쪽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압승한 애플만 랠리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만 0.11% 올랐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삼성의 8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고 편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재무장관은 은행연합, 재정연합, 통화동맹 강화 등의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한 업무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로 7개월 만에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태풍과 관련된 피해 소식이 아침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외출을 좀 자제하시면서 태풍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태풍에도 우리 주식시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등급 소식으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장 전에 우려는 많았지만 1910포인트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자 시청자 여러분. 태풍이 심합니다.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살펴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 대응 전략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계속 주식을 한 2주 정도 매수 쉬자고 했죠. 하면서 이제 어제는 한번 사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참 어제 아침에 저도 사보자고 할 때 각 증권 방송을 볼 때 뭐 전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전부 다 떠들었는데 또 종가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좋으니까 또 말을 다 바꾸는 그런 시황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어붙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가 이번에 주가 물론 삼성전자의 악재로 빠지기는 빠집니다만은 빠지는 타임에서 이제 빠지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거 예측했죠. 제가 이제 주가를 예측했는데 주가의 예측이 거의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의 62% 반등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주식이 삼성전자만 많이 빠져 주식 자체에 질이 거의 나쁘나 그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굉장히 질 자체가 좋습니다. 질 자체가 왜냐면 실적주라든지 어제 전기전자 주식들이 빠져 그렇지 전체적으로 장은 실적주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0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21평의 안착 부분에 대해서 21평 2평이 이제 300이나 121평가의 골든크로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봐야 되냐 좋게 봐야 되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주식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8%는 조정받는 이 조정파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제 하락폭 62%니까 6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에서는 주가가 한 번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쪽의 매수는 충분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물론 빠졌습니다만은 어제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기관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어제 많았죠. 기관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28만 5천 주 파는 그런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들이 어제 팔므로써 시장에 굉장히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자문회사가 아닌가, 소형 자문회사인데 그런 자문회사에 돈 맡기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삼성전자, 어제 날 같은 날 삼성전자 파는 날 거의 손절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때 손절매 라인은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0일이평 언저리에서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장중에 삼성전자를 단타를 쳤으면 또 3만원짜리 단타, 3% 단타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200일 이평을 잠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그래도 110만 원대지만 개인들이 선물이 1조 9천억 콜인데 이 개인들의 1조 9천억 결론은 말하면 각 증권사 전문가 방송 선물은 전부 콜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깡통이랍니다. 그래서 돈 주고 또 선물 수수료도 비싸요. 100만 원 이상 주고 전부 깡통 낳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났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기관과 외국인이 낚시밥을 들여놓고 개인들을 낚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개인들이 19,000명이 낚시밥을 물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때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은 낚시를 더 들여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이번에 완전 털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달 들어서 계속 이야기했죠. 개인들이 선물, 콜 이 부분이 계속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선물을 모르면 지금 이 장에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물이 기관과 외국인이 2조 5천억, 개인들이 2조 지금 걸려가지고 개인들이 2조가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정도 다 털릴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기관들이 언제쯤 돈을 챙길 것인가,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돈을 언제 챙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했죠. 이 부분이 꼭지다. 이 부분이 꼭지니까 지금 서서히 개인들이 물려가는 자리다. 이 저점에 있던 것들은 그 사이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 거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최근에 이제 이 고점에 물린 이 자리들이 전부 개인들이 과감하게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온 방송 특히 아우 방송이라든지 검은 토마토 방송 보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떠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전부 콜로 사가지고 지금 전부 깡통 일부 직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깡통이 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물론 바로 급락은 안 시기지만 계속 9월 만기 둘째 주까지는 개인들이 돈 먹는 거를 절대 못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9월 둘째 주까지는 굉장히 기관들이 선물을 살 때까지 기관이 선물을 살 때까지는 자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 샀던 주식들은 오늘 한번 거의 장중에 고점에 팔기에 어제도 여러분 아침에 샀으면은 장중 다 1, 2% 남았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에 한번 파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짧게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첫 번째 말했던 게 이제 선행 스팬원의 저항입니다. 선행 스팬원의 지지, 이 지지가 이제 1900이거든요. 이 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가 여러분에게 선행 스팬 2 지지. 선행 스팬 2 지지는 어제 지지에서 저항으로 돌변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장 자체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미 조정받을 때 조정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정 꼭지에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현금화를 추력을 하면서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은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은 전략 현금화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일평 자체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1일평이 급격한 상승에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21일평이 과연 언제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5일 이후에는
21위평도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 언저리에서 하방 20일과 상방 20일이 충돌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 볼 때 여러분께서 주식을 조금 자중하시고 짧게 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보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저 삼성전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절대 저거 약하게 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3G는 이미 가고 LTE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절대 삼성전자를 약하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여러분께서 선물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 보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선물만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다. 선물에 기관과 외국인 동향만 보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에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꼭 체크하시면서 어제 매수, 저점 매수된 종목을 오늘 고점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8월 20일 저희가 추천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좀 급락으로 반사 이익을 누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개장한 지 10분 만에 목표가인 7만 원을 터치했더라고요. 예, 일단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LG전자의 진행 자체를 네. 좋게 봤기 때문에 삼성하고의 영향성은 크게 개의치 않고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 타이밍이 또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강화하면서 그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계속 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LG전자가 백색 가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부분에서 지난날의 어떤 그 상황 성공에 대해서 너무 좀 도취되어 있는 나머지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따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에 많이 그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회사의 그 모토를 갖고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LTE 부분이 아직까지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상태고 또 애플의 이런 대응도 좀 치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LTE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매출이 어느 정도는 또 이 저가 시장이랄까 이런 틈새 시장을 차지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고가에서부터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지가 돼서 지금은 일단 단기 목표가에는 도달했지만은 추가 상승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박스권 고점을 넘어섰다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의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눌림목을 줄 때 재공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LG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의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업종도 좀 이와 관련된 거라고요. 예, 일단 뭐 삼성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하고의 그 소송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항고를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그 사실은 보합권 정도의 지수를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된 상태가 아니고 또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지위랄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3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폰 5의 대항마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 자체에 애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상 제품의 그 전성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제품도 뭐 요즘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벌써 구형 제품이 되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갤럭시 S3도 지금은 홀값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제품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송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만 더 이 특허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린다면은 얼마든지 대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타이밍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 관련 종목군들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놨고 삼성전자 또한 그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잘 떨어지기가 힘든 요소가 많죠. 근데 어쨌든 패소라는 그런 그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 갖고 있는 매수자나 아니면은 또 기존의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연계가 되면서 투자의 신중함을 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참 잘 나가는 상황에서 뭐 그런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다라면은 그것은 결국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를 공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매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좀 깨진다라면은 이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한 며칠이라도 최소한 며칠이든 아니면 1, 2주든 시장이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도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거나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누어서 매수를 한다라면은 요번에 삼성 패소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조정은 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면서 삼성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종목이 어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낙폭 과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결국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뭐 부품주 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결국 장중에 마감은 7.4%로 하락을 해서 끝났고요. 또 장중에 8%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봐도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고 또 삼성전자가 하락을 크게 한 부분이 최근 1, 2년 내에는 나온 적이 없었죠. 7%씩 하락을 하는 것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전 종목군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말고는 사실 구경하기 힘든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고점에서 135만 원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자리는 좀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의 펀더멘털에 뭔가 훼손이 있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를 애플이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삼성전자처럼 안드로이드 그 운영 체계를 쓰고 있는 구글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글과의 소송에서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뭐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또 계속 새로운 하드웨어를 생산해내면 되기 때문에 삼성의 그 충격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 메이저들, 수급 주체들의 대응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그 대응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매수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옆으로 기는 기간도 좀 있을 테지만은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이후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125만 원권 이상에서부터 개파락을 크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짧게 갈 것인가 아니면 길게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그래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정도로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14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의 강도가 125만 원권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지으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00만 원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 범위를 좀 다소 넓게 잡아주셨죠.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봉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삼성전자 급락에 대한 오늘장 대응 전략이겠죠. 자세한 이야기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어떤 지수 모양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전거래일에 일단 삼성전자의 현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상충되는 어떤 그러한 이 수급 간의 어떤 충돌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현물을 좀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삼성전자의 하락의 주체는 역시나 기관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에 따라서 코스닥, 삼성전자와 관련됐던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변모가 됐는데, 그 역시도 이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 쪽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인지 않나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뭐 일단 뭐 애플이 단기적으로 어떤 승기를 잡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은 받겠지만 역시나 삼성전자의 위력은 지금의 위기를 그냥 관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일단은 어제 모양을 봤을 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현대 하이스코어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 뭐 영업이익 당사에서는 영업이익 1,164억, 그러니까 YOY로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마이너스 5.8% 그러니까 6% 가까운 좀 하락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일단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숫자로 좀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자동차용 냉연 강판의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일단 전분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 40불, 톤당 40불 정도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 톤당 3만 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이 원재료인 열연 가격이 약세가 됐기 때문에 롤마진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냉연 제품에 있어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용 냉연 판매량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좀 하락한 수준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쪽에 실적들이 좋아진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해외 수출 기반의 확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대차의 브라질 공장이 11월에 완공이 되고 지난 5월 신설된 브라질 공장 이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리고 동생 현대하이스코의 브라질 공장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해외 수출의 어떤 디딤돌이 완성이 됐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충분히 신규 매출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당사 레포트는 목표 주가가 6만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54,000원 정도 1차 가격을 잡으시고 그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2차 가격대 뭐 6만 원 타겟 프라이스로 잡으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900포인트 생각보다 좀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7%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단기 시황 전망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요,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좀 느린 저속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빠른 고속 하락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좀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이런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왜 긍정이고 왜 부정인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가 나름대로 견주했다는 것이 이게 좀 긍정적인데요. 반면에 결국 그 원인이 뭡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뭐 지지가 된다거나 올라가는 것조차도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은 언젠가는 이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중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삼성전자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는 1900선 이탈은 필수적으로 나올 것이다. 다만 1850선까지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1900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깰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돌파가 굉장히 좀처럼 일어나지 않다가 한번 돌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세게 가거든요. 반대로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어느 정도 되다가 그것이 굉장히 이제 뭡니까 시간을 좀 더디게 움직이다가 한번 이탈되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여전히 저는 1900선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125만 원은 이탈한다. 그런데 120만 원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너무 빨리 빠져서 이건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속으로 이제 좀 폭락하길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제가 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로도 가능하고요. 중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좀 접근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는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모양이 이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900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900선이 한번 이탈하게 되면 저는 속도가 되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00선 지지된 이유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횡보하거나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는 계속 내려가요. 이 여하를 막느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끊기거나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끊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끊겨도 뭐 둘 다 매도가 나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나만 매도가 제대로 나와도 저는 거의 이탈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어쨌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계속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보도 못하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걸 차트로 해석하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 깨지면은 117만 5천 원에 단기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매매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사인 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117만 5천 원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고민할 텐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115만 원과 118만 원 사이 그러니까 대략 한 116만 원, 7만 원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고요. 중기 매매는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가격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135만 원 전후에서 매도 사인 낸 게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자, 월요일에 외국인들은 3,500억 순매수 해줬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약 1,68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약 8천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제였죠. 무려 1조 1,500억이 이제 순매수가 나온 건데 코스피 등락은 이제 마이너스 1.94%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하락인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해서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외국인 선물을 이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동안 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리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증명되고 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뭔가 터질 겁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흐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매수였다가 매도로 전환됐는데요. 이 누적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7월 12일에 2만 7천 계약까지 순 매도였다가 8월 9일에 플러스 5,140계약까지 최고치 이제 매수였다가 현재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죠. 3,500 약 한 3,600계약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이런 패턴입니다. 잠깐 요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9월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9월물 선물인데요. 7월 10일 같은 경우 이게 최고였습니다. 27,000계약. 그랬다가 다시 이게 8월 9일에 순매수 최고치까지 갔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누적 순매도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9월물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7월 12일에 아주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손절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 세력들은 해외 증시만 하락하면 또 어떤 명분만 생기면 분명히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매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는 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매매 동향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마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은 둘 중에 하나 매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등락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 세 번째가 바로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현재 투자자분들은 거의 현금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주식 비중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는 이제 1925선 미만에서는 이제 0, 그다음에 전업도 0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25선이 넘어가면 직장인 그대로 0으로 해주시고요. 전업만 25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950이 넘어가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때는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00선이 이탈되면 이럴 때는 뭐냐 초단타 당일 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홀딩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고요. 강연의 추천 종목 활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시황하고 전략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팁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급 흐름의 일반적 속성입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트렌드는 이제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입니다. 반대로 하락 트렌드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웬만한 뭐 투자들 다 아는데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보느냐? 상승 트렌드는 뭐냐? 개인하고 외국인 둘 다 매수가 나올 때가 상승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하락은 뭐냐면 개인하고 외국인 둘 다 매도가 나올 때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간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도 개인하고 외국인 합성해서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한쪽은 매수고 한쪽은 매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딱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이 제일 재밌습니다. 개인의 콜풋 합성의 이제 반대 방향인데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콜 매수, 풋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방향에 베팅한 거잖아요. 그럼 지수가 거의 내려갑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콜 매도, 풋 매수가 나오면은 이제 하방향에 베팅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매매 동향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어떤 분봉 움직이는 일교차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8월 3일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AS 해주신다고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제 8월 3일에 22,200원에 추천했었는데요. 현재가가 24,1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밀리면은 23,500원.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24,500원 이상에서 적당히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종목들을 이제 추천보다는 이제 관리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위험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어제는 191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무디스발 호재로 추가 낙폭은 막아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네, 여전히 오늘도 그 박스권장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하단 자리는 좀 견고하게 좀 방어되는 모습들이 한번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900포인트와 1970포인트 이 박스권장에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번 주는 일단 전략 후강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 등가, 예상 등락률을 한번 봤을 경우에는요. 지금 한 1920포인트 내에서 지금 좀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일단 시장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8월 31일 날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슈에 대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가 만약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좀 시장의 하락적인 부분을 지켜봤을 때는
187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한번 하단부로 일단은 책정을 하면서 1900포인트가 한번 열릴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월 달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조치가 시행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오히려 뉴욕 증시와 또 코스피 증시도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한 단계 추가 상승이 높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의 시장은 1900포인트 구간대에서 197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일단 상승폭을 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장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1970포인트 이전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급락자리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런 판단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스권 흐름 예상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제이콘텐트리라는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바닥 구간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이 종목은 좀 단기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하고 초보자분들도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일단 봤을 때는 2,800원 구간대에서는 다중바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한 3,700원 구간대에서는 좀 전반적인 박스권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현재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어제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반등이 좀 유력하면서 이전 매물에 보여주었던 이 매물에 대한 압박을 한번 이 밑단 구간대에서 한번 해소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에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검은색 선인데요.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일단은 저항이 있지만은 우리 결국에는 어제 발생한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오늘의 시초가 벤치 종목 제이콘텐트리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는 전일 종가인 3,400원, 단기 목표가는 우리 박스권 상단 구간인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승부를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하반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면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NC소프트의 주가의 경우 지난 상반기 신규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서비스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부진한 상반기 영업 실적과 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등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동사의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영업 실적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길워드 2의 출시에 따른 매출도 오늘이죠. 8월 28일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 2분기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3분기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강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2008년에 출시했던 아이온이 상용화 첫 분기에 매출이 약 한 420억 원이었는데요. 현재 블레이드 앤 소울이 트래픽 등 모든 지표에서 아이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매출액은 약 한 5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길워드 2가 북미 지역에서 오늘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미 사전 판매만 100만 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미국 게임 조회 순위 1위를 점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2013년부터는 중국이라든지 타국가로 서비스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수급 상황을 보시면 최근 기관계에서 폭발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계 하나 빠짐없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간히 외국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매도세와 매수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런 매도세가 나올 때도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기간에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면 뭐 단기로 보고 들어온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영업 실적과 뭐 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등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현재도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 완전하게 돌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근 저점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이전에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자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전에 반등이 일어났었던 이런 구간대에서는 기간의 보유 수량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물량을 줄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기간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보유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있었던 기술적 반등과는 다르게 추세를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뭐 상승했다가 한 번씩 조정을 주고 또 상승했다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일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로는 약 242,500원에서 247,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234,0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121선이 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264,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집중 매수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NC소프트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서해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